대충 보는 영문법 준수쌤이야. 자, 오늘 7강 동사의 종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봤었잖아. 지난 시간에 명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동사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고, 자, 그러면 오늘부터 동사, 너무나 중요한 만큼 동사 예하에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동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종류. 종류에 대해서 자, 강 포인트 부제로 영어 동사의 분류에는 비조일밖에 없는 거? 우리 중학교 들어가고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사에는 어떤 게 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영어 동사의 분류는 진짜 비조일밖에 없을까? 다음 편에 한번 보.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니다야. 동사의 분류, 동사의 종류라는 것은 결국 분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지. 자, 동사를 분류해 보는 방법. 자, 크게 보면 절대적인 분류가 있고 상대적인 분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대적이라는 말 어렵지, 그치? 간단하게 설명을 도록 하자. 절대적인 분류라는 것은 그냥 동사 하나만 딱 던져주고 동사 한 개만 한 개 던져주고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가능한 것, 그게 절대적인 분류다라고 쌤은 생각해. 상대적 분류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동사만 던져줘서는 이게 상대적 분류법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 동사의 상대적 분류 방법에는 자동사, 타동사 분류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사 하나 run이라는 동사를 하나 딱 던져주고 run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라고 물으면 모른다는 거지.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만 이제 절대적 분류라면 예를 들어서 is라고 해볼까? is를 던져주고 동사의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문장이랑 함께 제시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게 무슨 동사다? 비동사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절대적이다. 그리고 run 같은 이런 동사들, 대부분 일반 동사가 되겠지만 이런 동사들은 상대적인 분류다. 동사만 던져주고 자동사니 타동사니 라고 물었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대부분의 일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분류법을 기준으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아, 선생님, 문장이랑 함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선생님들이,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동사의 분류법에는 비조일이 절대적이, 유일한 분류법인 것처럼 말하느냐? 물론 이 비조일 분류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무지 많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하지. 자, 어떤 데 사용될까? 비조일 분류법은 아주 기본이 되지만 정말 중요하고 꽤나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평서문을 던져주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전환하세요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동사를 먼저 찾아서 봐야 돼. 근데 본다는 게 그냥 멍하니 본다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냐, 조동사냐, 일반 동사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이 분류법, 비조일 분류법에 달려있다. 두 번째, 대동사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Are you a boy? 라고 물었어. 그럼 대답할 때 yes I 뭐라고 해? Yes I am 이라고 하지. 요거를 이제 일종의 대동사라고 하는데, 대동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쪽에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는 경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동사에서 마감하겠다라는 얘기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yes, I am a boy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앞에 나왔던 이 boy를 다시 쓸 필요 없지. am을 써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are you a boy라고 물었을 때 yes, I do라고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얘기야. 왜? 비동사기 때문이지. 여하튼 그런 데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부가의문문 있지. 부가의문문. I have 예를 들어서 you have a car.
그지? 뒤에 맞지라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돼? don't you라고 쓴다는 거야. don't you. 그지? 여기 don't를 써야 되는 것. 요거 요 don't you라는 부분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부가의문문을 만들 때도 동사가 비조율 중에 무엇이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등 모든 문법 문제 중요하다. 중요하다. 모든 무슨 문제? 모든 문법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된다라는 거야. 무엇이? 바로 비조율 분류법이 문법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뭐 너네들도 알다시피 문법 문제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비조율 분류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런데 말이야. 상대적인 분류법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사냐 타동사냐 있고 또 문형별 분류. 예를 들어서 뭐야? 1형식 동사냐 아니면 2형식 동사냐 쭉쭉 해서 몇 형식 동사냐 5형식 동사냐. 자, 이런 분류, 문형별 분류. 이 분류법도 분명히 존재를 해. 존재를 하는데 자, 이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사 하나만 던져주고 이 분류법 상에서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문장과 함께 주세요. 그러면 분류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예가 이게 되겠지. She she made a cake. 자, 요 문장에 동사는 make가 되고 she made가 되고 여기는 당연히 무슨 동사가 된다? 일반 동사. 일반 동사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요거는 타동사가 되지. 타동사. 왜? 뒤쪽에 a cake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몇 형식이 됩니까? 3형식이 되겠지. 자, 그런데 she made me happy 라는 문장이 있다면 여기에서 made는 생긴 모양은 윗문장과 동일하지만 요것은 몇 형식 문장이다? 5형식이지. 그녀는 만들었다.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목적격 보호. 자, 여기 made는 몇 형식 동사다? 3형식이고 여기 made는 몇 형식 동사입니까? 5형식 동사가 된다. 자, 그래서 문장과 함께 제시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get이라는 것도 있지. get. 이 get이라는 동사가 너네들 사전 찾아보면 무지하게 뜻이 많아. 뜻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건 사전을 줘도 독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런데 get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뜻이 무작위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문형별 분류 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1형식이라면 2형식이라면 3형식이라면 4형식이라면 5형식이라면 자, 1형식은 뭐가 되지? 뜻이 어떻게 될까?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 써요. 2형식은 뭐가 돼? 무엇이 되다. 3형식은 너네들이 흔히 아는 얻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4형식은 가져다 주다 이런 뜻이 되고 5형식은 뭐가 돼? 일종의 사역동사의 의미 시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페이지가 너무 더러워졌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I got home late. 글씨가 조금 이상하다, 그렇지? got home late last night. 자, 보면 동사는 가시고 home 부사, late 부사, last 다 부사지. 요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 되지. 그래서 get은 뭐가 된다 뜻이 도착하다. 해석하면 나는 집에 어제 늦게 도착했다라는 말이 되지. 혹은 사형식 한번 볼까? 사형식으로 please get me the salt. 동사가 되고 나에게 소금 좀 줄래? 라는 말. 자,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뭐가 다르다? 문형이 다른 거야. 문형을 분석하는 방법은 또 추후에 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get이라는 동사. 사실은 get이라는 동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동사가 마찬가지야.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 많은 뜻이 무작위로 독해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문장을 너네들이 잘 분석해서 이게 몇 형식일까? 아니면 뭐 목적어가 있을까 없을까 등등 문장과 함께 주어졌을 때 너네들이 적당한 뜻, 그게 적합한 뜻을 대입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페이지를 좀 정리하자.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동사의 분류. 우리가 수업 타이틀에서 얘기했지, 그치? 영어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밖에 없나요? 결론은 아니다야. 자, 그러면 비조일 분류는 어떤 분류인가? 절대적인 분류가 된다. 절대적인 분류. 절대적인 분류란 무엇인가? 동사만 딱 던져주고 비조일 중에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비조일 분류는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 자, 평서, 의문, 부정문을 전환하는데 동사의 종류, 비조일 중에 무엇일까라가 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대동사나 혹은 부가의문문 등 모든 문법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서 비조일 분류법이 중요해. 하지만 실제 독해라는 파트에서는 비조일 분류보다는 다른 분류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야. 대표적으로 자동사냐 다동사냐 라는 분류법.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지. 문형별 분류도 마찬가지다. 1형식 동사냐 2형식 동사냐 3형식 동사냐.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대표적인 동사인 get을 사용해 본 거야. get이라는 동사는 사실 5가지 문형을 모두 만들 수 있고 get의 사전적 의미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너네들 사전 찾고도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이 여러 가지 뜻이 무작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과 함께 주어졌을 때 해당 문장이 1에서 5형식 중 몇 형식에 해당하느냐에 의해서 그때그때 한 개의 뜻으로 선정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독해에서는 오히려 자, 상대적 분류의 쓰임은 독해에서는 오히려 상대적 분류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인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살짝만 보자. 비조일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분류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볼까 해. 자, 비조일, 비동사, MR, is 이런 거 안 한다. 선생님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지. 우리 대충 보기로 했잖아, 그지? 주어가 무엇이냐, 시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m이 되기도 하고, was가 되기도 하고, 또 were이 되기도 하고, 그치? 이런 거는 뭐 너무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의 의지만 있다면 뭐 찾아보면 돼.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조동사는 단독으로 절대 동사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뒤쪽에 뭐가 따라온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합쳐서 동사라고 얘기한다. 봐주면 돼.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뭐 워낙 이것도 많이 들어서 알 거야. 별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아.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일 때 s나 혹은 es를 붙여야 한다 라는 부분.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그런 만큼 너무 널리 정보가 퍼져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필요할 때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다만 여기 예외적인 부분 하나 볼 필요는 있어. 특수시제. 특수시제. 특수시제에는 선생님이 3가지 BING에 무슨 시제? 진행시제가 있고 BPP에 수동태가 있지. 그 다음에 have PP에 완료시제. 요렇게 3개를 쌤은 특수시제라고 보는데 자, 중요한 것은 특수시제. 뭐가 특수하니? 뭐가 특수하니? 라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된다. 뭐가 특수할까? 결론부터 얘기할게. 자, BING, BPP, have PP. 요것은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가 되는데 실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요 뒤쪽이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 요 앞쪽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조동사다라고 보는 게 맞아.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 이게 뭐가 특수해? 자, 간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온다 그랬어?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요 3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조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갖는 본동사 부분이 그 형태가 원형이 아니고 무엇이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뭐가 온다? 변형이 온다. 변형이 온다 라는 거지. 오케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요 위에 3가지 ING, PPP, have PP 이것을 동사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종류 뭐 비조일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가 될까? 답은 무슨 동사가 될까? 바로 이거 비동사라 그러면 안 돼. 해보니까 이걸 또 뭐 일반 동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바로 무엇이다? 여기 나왔잖아. 무슨 동사? 조동사로 분류해야 한다라는 얘기야. 정말 중요해.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방금 살펴봤던 이 세 가지 동사 BING, BPP, 그 다음에 have PP는 뭐야? 조동사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쌤이 아무리 급해도 예를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동사는 뭐 have finished지. 자, 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애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문제야. have finished. 자, 평서문이 나갔고 의문으로 바꾸라 그러면 앞 페이지에 했던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볼까? 평서 의문 부정을 전환할 때는 비조일 분류법이 사용된다. 자, 학생들이 이 I have finished my homework를 보고 이걸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면 왜 될까? Do I have finished? have finish?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왜? I have finished에 have finish는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시제 조동사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된다? 쉬워. Have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지. 동사는 have하고 finished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쉽게 생각하면 I can sing a song. 우리가 흔히 아는 조동사를 대입해 보면 쉽게 can I라고 할 거 아니야. 거기다 do I can sing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지금 오늘 설명했던 부분도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거야. 조금 화면이 지저분해졌는데 쌤이랑 같이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그 순서들을 알게 될 테니까 쌤이 믿는다. 자, 그러면 오늘 요약을 해볼까? 동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조의를 말하게 된다. 자, 하지만 이 분류가 왜 중요한지, 혹시 다른 분류법은 없는지에 대한 한 번쯤의 생각이 필요하다. 왜 중요한지는 뭐라 그랬어? 모든 무슨 문제, 문법 문제 해결에 뭐가 된다? 해결의 기준. 그리고 모든 문법 문제에 어떤 게 있었어? 1, 2, 3 정도 예를 들었지. 그치? 평서를 의문이나 무슨 문, 부정문으로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대동사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어? 부가의문문 등등. 모든 문법 문제 해결에는 비조일 분류법이 사용돼. 두 번째, 그리고 혹시 다른 분류법은 없는지? 있지. 자동사니 아니면 타동사니 아니면 1형식에서 쭉 나가다 몇 형식까지 5형식까지. 그리고 이 분류법은 독해에서 오히려 비조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드시 요건 정리를 해야 돼. 자, 동사는 가장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독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유연한 사고, 문법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해다. 자, 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조일 분류보다 여기서 살펴봤던 자동사냐 타동사냐 아니면 몇 형식 동사냐라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유연하게 사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쌤도 강의를 하면서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초심을 잃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대충 보기로 했는데 자꾸 내용이 꼼꼼해지는 것 같긴 해. 그러나 너네들한테 최대한 큰 관점에서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자, 쌤하고 함께 앞으로 쭉 영어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네들도 의지를 가지고 쌤이랑 꼭 함께 따라가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